안녕하세요. 탱커벨 권순진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너무 일단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 그동안 제가 좀 한 달 동안 좀 새롭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또 고민도 하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 때문에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탱커벨이 여러분께 꼭 약속드린 것처럼 주 1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는 탱커벨 레시피는 임시치아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그리고 상담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점심시간, 그 밖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치과 임상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를 채우고요. 그 쌓이는 2%들이 모이면 그게 어느덧 100%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탱커벨은 응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프로페셔널하고 간단한 임상 그리고 상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의 골드가 있습니다. 이 골드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네,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골드의 함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골드를 제작하는 그 합금사에 따라서 미세한 함량의 퍼센트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대략적인 특징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부분으로 감싸는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에는 골드의 함량이 가장 높은 80%부터 86%의 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치아를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골드들은 뭐 40%짜리, 50%짜리, 70%짜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함량으로 나누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 후반대인가요? 그때 금값이 갑자기 폭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함량의 골드들을 쓰기가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대부분의 치과에서 뭐 하나의 타입, 뭐 A 타입만으로 쓴다든지 이랬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 뭐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세 가지 타입을 다 쓰는 치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치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골드 크라운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한 환자분께, 어르신이었는데 PT, 슈퍼 A, A 타입 세 가지에 대한 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특징을 안내 드리고, 그 당시 아마 금액도 뭐 38만 원, 43만 원, 뭐 그리고 48만 원 이렇게 정도의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상담을 드렸었는데, 환자분께서 여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골프값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는 금값이 32만 원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씌우는 이 치료로 상담을 받으셨냐고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전체를 씌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함량이 적은 A 타입을 쓰더라도 절대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금값도 그렇고 기공료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재료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절대 그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받으셨을까요? 네, 답은 바로 함량이 훨씬 적은 20%짜리 골드를 사용하신 거죠. 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이 폭등되고 금값 함량이 더 적은 함량의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B타입이라고 하는 20%짜리 함량, 그리고 2%짜리 함량의 골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짜리는 그 당시 골드 함량이 굉장히 적지만 이걸 마치
골드 크라운인 것처럼 상담을 하고 구강 내 환자분께 세팅을 해드려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었던 그런 함량의 제품이었죠. 근데 이게 환자분들께 이 제품 자체가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금값이 워낙에 올라가고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하며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치 골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골드 크라운인 것처럼 환자분께 설명을 하고 2%짜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짜리는 골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2%짜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20%짜리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 제가 그렇게 환자분께서 저에게 여기는 너무 비싸, 다른 데는 32만 원이던데? 라고 하는 그런 환자분들께 우리가 네, 거기는 정말 저렴하네요,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해야만 할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환자분들께 질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드의 함량은 확인해 보셨나요? 또는 저는 지금은 상담 드릴 때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20%짜리 골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드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뭐 46%, 54%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묻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내가 선 설명으로 우리가 어떤 타입의 골드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방법, 또는 환자분들이 여기는 너무 비싸, 저 병원, B 병원에서는 32만 원이라고 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자분들께 환자분, 골드는 이렇게 이런 함량의 제품도 있습니다, 혹시 골드의 함량을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환자분들께 되물어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환자분들께 우리가 네, 거기는 정말 저렴하네요 라가 아닌 또 다른 해법의 상담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골드, 여러 가지 종류의 골드가 있는데, 그런 골드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갖고 있는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골드가 좋은 이유겠죠. 바로 생체 친화성이 뛰어난 재료라는 거. 이게 사실 골드 크라운을 쓸 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생체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생체 친화성은 우리가 뭐 이런 귀걸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또한 예전에 20대 때는요, 골드 외에는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제품들을 쓰고 나면 귀가 퉁퉁 붓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구강 내에도 PFM 메탈이 나는 부위가 있었는데, 입천장 쪽으로 그 부위가 잇몸이 검게 변하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생체 친화성이 뛰어난 재료 골드를 더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생체 친화성이 뛰어난 재료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대합치와 비슷한 마모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합치와 비슷한 마모도, 이것은 골드가 무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그 무른 성질은 바로 골드 함량이 높을수록 무른 연선과 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합치와 맞닿아서 교합이라고 이런 저작 작용을 할 때 같이 비슷하게 마모가 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드 인레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진 부위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치아에 더 촥 달라붙는 그런 특징들이 재현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재료는 할 수 없는, 오직 골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골드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골드 함량이 높아질수록 갖고 있는 연선과 전성 때문에 발휘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 때문에 가끔 환자분들의 치아를 캐리어스가 디스탈 쪽 그리고 사랑니가 또 누워있는 경우에는 7번 같은 경우는 디스탈 루트 쪽까지 깊게 캐리어스가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어렵게 살린 치아를 엔도를 하고 마진이 거의 디스탈 치경부까지 그 뿌리까지 이렇게 깊게 내려가 있는 그런 크라운들을 좀 기형적으로 생긴 크라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골드로 했을 때 가장 구강 내에 변연 적합성, 그 변연 적합성이라는 뜻은 그런 경계 부위에 가장 흐름성 좋게 깊은 부분까지 마진이 잘 형성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골드 함량이 높아질수록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가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는 이게 좀 가장 큰 단점일 텐데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노랗고 반짝이는 색상 때문에 구치에서는 우리가 좀 대구치에서는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치부에서는 쉽게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속옷치만 하더라도 활짝 웃었을 때 전체가 노랗게 반짝이는 색깔을 띠게 되면 신미성, 바라봤을 때 굉장히 신미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최민수가 앞니를 노랗게 크라운으로 씌웠던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노랗게 반짝이는 색상 때문에 우리가 앞니라든지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이 좀 제약된다라는 것이 골드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골드의 단점 중에 하나는요. 골드는 열을 그대로 전달하는 성질이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골드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그냥 A타입 한 가지만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가의 비용이지만 환자분들에게 그것을 조금 더 프리미엄 재료로 소개를 드리면서 함량이 높은 재료를 같이 사용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드 함량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골드 크라운의 특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 함께 골드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인레이 그리고 네, 여러분과 오늘 골드의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골드의 종류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치아의 부분을 감싸는 인레이 그리고 전체를 감싸는 그 함량에 따른 여러 가지 골드 타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부분으로 같은 경우는 뭐 인레이,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에서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지만 전체 씌우는 크라운은 함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골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 병원에서 그러면 어떤 골드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자분들께 상담을 할 때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골드 크라운의 특징, 어떤 것을 환자분에게 강점으로 필요한 부분에 같이 상담을 드릴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크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골드의 함량이 높을수록 무르고 또 힘을 더 완충할 수 있는 대합체에 대해서 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크랙의 진행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우리 병원을 쓰고 있는 골드의 함량을 높은 것을 더 추천해드리면 더 쉽고 프로페셔널하고 심플한 EPS 임상 그리고 상담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탱커벨 레시피 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에 대한 내용도 계속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상인 상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